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 중에서 이제 다리, 엉치 쪽이 너무나 아픕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왜 그런 건지부터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중장년층에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척추 질환인데요. 네. 그 중에서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가 있겠죠. 보통 이제 협착증의 경우 또 디스크의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허리만 아프신 분도 있고 또 다리 쪽만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맞아요. 엉덩이가 아프신 분도 있어요. 네. 보통 급성 디스크 파열인 경우에는 대부분 허리 통증이 옵니다. 갑자기 뻥 하고 디스크가 터졌을 때 네. 염증 물질이 확 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픈데 이 통증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염증 반응이 좀 가라앉으면서 허리 통증은 줄어들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나 종아리 등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척추는 크게 나무같이 생겨 있기 때문에 큰 기둥이라고 말하는 척수가 있고 양쪽으로 나가는 가지같이 생겨 있는 신경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신경의 어느 부위에 눌리냐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신경 가지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극이 되면 이렇게 다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통증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데 이제는 다리가 저리거나 또 시리거나 감각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런 감각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면 근데 신경 압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는 감각의 변화가 오는 거죠. 또 허리 허벅지는 괜찮은데 종아리 발바닥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네. 이 부분들이 마치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는데 며칠이 지났더니 허리는 좋아졌는데 이제 다리가 아파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이건 허리 통증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신경 자극 부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마치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느껴지듯이 이런 변화가 생기고요. 협착증의 경우 이제 신경 압박을 일으키고 있는 척수와 신경근이라고 하는 곳을 둘 다 압박을 하게 되면 네. 결국 혈류순환에 장애가 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 대부분 이제 허리를 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걷다가 자꾸 앉고 싶거나 쉬게 되는 소위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신경인성 우리가 이제 저희가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네.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실 이제 척추 질환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픈 경우, 이제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나 엉덩이 쪽 저림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 말고도 사실 뭐 신경통이나 또 여러 가지 혈관 질환 때문에도 엉치,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판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대개는 허리가 아프시고 이제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우리가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통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진료를 보는데요. 그 외에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들에 따라서 감별을 해야 될 네. 증상 질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고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보통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이 서해부, 소위 사타구니라고 말하죠. 이 부위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척추에서도 물론 이 서해부 통증을 일으키는 마디가 있습니다. 요추로 따지면 요추 1번, 2번 마디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만약에 자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만약 MRI를 찍어봤는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가령 양반다리라고 앉았을 때 이 서해부 부분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 MRI 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있지 않던 시절에는 저희가 일반 의원들에서 보통 진료를 보고 나서 좌골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증상이 엉치나 아니면 허벅지 뭐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마치 그 허리 증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정말 비슷한데요. 예. 이 좌골신경은 우리가 소위 엉덩이가 닿는 부위,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에 있는 근육 아래 깊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압박되는 경우, 그 근육이 이제 이상근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상근이 압박이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뭐 다쳐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또 종양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자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이 왜 허리 증상하고 비슷하냐면 이 좌골신경이 담당하는 이 구역이 이 신경이 요추 4번, 5번 신경 그리고 천추 1번, 2번, 3번 신경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네.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한마디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혈관 질환도 있는데요. 말초 쪽으로 있는 이제 혈관의 어떤 순환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특히 발가락 끝 쪽 그리고 뭐 종아리, 뭐 발바닥 이런 부분에 이제 감각에 저림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고요. 네. 또 천장관절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봤어요. 네, 예. 천장관절염이 이 우리 허리 요추라고 말하는 척추뼈의 아래쪽에 있는 천추, 뭐 꼬리뼈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천추뼈와 그리고 고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이 골반뼈, 이 골반뼈 사이에 있는 이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천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에는 결국 이제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엉치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부위로 이제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허벅지 쪽으로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오래 앉았다가 일어난다라든지 네. 이럴 때 이제 자극이 좀 더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천장관절이 양쪽 다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한쪽이 불편한 경우에 불편한 쪽으로 돌아서 누워 있을 때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 천장관절염에도 문제가 있는지 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질환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원래 균이 들어오면은 그 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몸에 아군인데 적군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결국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과 그리고 그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손상이 돼서 결국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저희가 이제 뱀부 스파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척추뼈가 마치 쭉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진단을 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천장관절이에요. 천장관절에 염증 반응이 있느냐를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보는데 특히 양쪽성으로 천장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 강직성 척추염을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 질환은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는 다르게 우리가 보통 뭐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쉬죠, 그죠? 쉬면 좋아지는데 네. 이 질환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아. 오히려 계속 스트레칭해주고 움직일 때 편하신데 네. 쉬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의 차이를 보고서 저희가 척추 질환과 감별을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 멋지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저희 공성주 원장과 함께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 척추 질환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질환 때문에 이런 통증이 느껴지는지를 정확하게 감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척추 질환으로 일단 감별이 됐습니다. 진단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대개는 뭐 초반에는 다들 똑같죠. 약 드시고 조금 쉬고 좀 불편하면 물리치료 정도 받으시고요. 네. 좀 더 불편하면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라고 말하는 소위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척추 관절에 해당되는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히는 치료들입니다. 근데 이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신경하고 주변 조직이 늘러붙어서 유착이 일어나거든요. 이 유착된 부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시술. 시술 수준에서는 어지간하면 이제 통증이 조절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 결국 물리적으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덩어리가 누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덩어리를 뭔가 치워줘야 되거나 제거해야 될 경우, 넓혀줘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가장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나사못을 이용한 이 고정술을 안 하고 싶으시단 말이죠. 네. 수술도 싫고 네.
이 수술은 더 싫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피하고자 내가 어떤 다른 치료를 할 수 없을까, 좀 더 작은 치료를 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유압술은 이렇게 특정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척추가 일단 불안정한 경우,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척추가 계속 흔들려서 이 흔들림이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이 되면 통증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흔들림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러면 결국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유압을 시켜요. 특히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 척추 마디가 선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척추의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건데 네.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 중에서 2단계가 넘어가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압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1단계에 있는 정도에 있고 흔들림이 어느 정도 좀 적은 상태로 그냥 벌어져 있기만 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유압술을 좀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경의 안쪽과 바깥쪽 양쪽에 이제 더 덩어리가 많이 압박을 해서 둘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고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그 중간 단계인 소위 디스크가 뭔가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와 그리고 후관절이 커져서 공간이 좁아져 있는 협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압박하고 있는 물질을 제거해 주거나 공간만 넓혀주면 좋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특히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척추 내시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사 치료에는 효과가 없고 또 유압술은 좀 피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내시경 치료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으로 봐도 뭐 한 4-5개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명이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에 사용하는 내시경도 있고 디스크가 있을 때 치료하는 내시경도 있습니다. 서로 사이즈가 좀 다르고 방법이 좀 다른데요. 우선 디스크는 좀 더 작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작은 내시경으로.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터져 있는 경우, 흘러나온 경우에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말하는 PELD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이제 사이즈가 한 5mm 정도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척추 뒤쪽도 있고 옆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피부만 저희가 한 5mm 정도 절개를 하고 나서 이런 빨대같이 생겨 있는 대롱을 넣어서 그야말로 디스크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찢어져 있던 디스크 막을 열을 통해서 열봉합을 하면 치료가 완료되고요. 이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말하는 또 치료가 있습니다. 펠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치료는 디스크가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디스크가 안쪽은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가 들어있고요. 바깥쪽에는 여러 겹의 이 섬유륜이라고 말하는 여러 겹의 띠가 있는데 네. 이 띠가 찢어져요. 띠가 여러 겹이 찢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딱 아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위 흉터가 생기면서 울퉁불퉁한 조직이 형성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치 양말 속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박힌 것처럼 울퉁불퉁한 조직이 신경이 자라난 부분들을 통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디스크 막 주변에 위치를 시키고 그 울퉁불퉁한 조직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협착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PSLD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이제 협착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황색인대와 이 후관절 이 부분들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때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고요. 후관절 주변에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시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에 사용하는 내시경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커요. 한 피부를 1cm 정도 절개를 하고 뒤쪽으로 통을 넣거나 옆쪽으로 통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공간을 넓히는 모습도 가능하고 또 디스크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치료를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네, 특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PSLD라고 하는 치료는 내시경 구멍 한 구멍으로 저희가 관을 하나만 넣어요. 그 구멍으로 내시경 카메라도 집어넣고 치료할 수 있는 이 수술 기구를 같이 넣어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개하는 부위가 결국 하나잖아요. 그렇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치료할 때
최소 침습이라고 말하는 소위 상처를 제일 조금 내고 네. 정상적인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건데 근육 손상이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에 치료하는 내시경은 더더군다나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요. 이 치료 방법의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치료 방법에 비해서 가장 근육 손상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통증이 가장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자, 다양한 내시경 치료를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4가지 정도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두통만큼 흔한 허리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쓱 한번 훑어봤거든요. 이 내시경 치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작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cm 미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는 5mm 정도만 절개하기 때문에 네.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적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도 빠르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마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수면 마취라든지 척추 마취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마취만 하고 환자 깨워놓은 상태에서 네.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날 바로 퇴원하시고요. 진짜 바쁘신 분들은 당일날 치료 받으시고 당일날 저녁 때 퇴원하실 수 있고요. 예. 협착증을 이용한 이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보통 이틀 정도, 빠른 분들은 다음에 퇴원하시기도 하는데요. 평균 이틀 정도 입원하신 후에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좀 시도해볼 만한 치료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이 내시경 치료를 고려해보면 좋은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초반에 이제 우리가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치료들, 주사치료 그리고 좀 더 진행돼서 신경성형수가 같은 이런 시술을 했는데 호전이 네. 안 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진짜 큰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죠.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기저질환, 만성질환 당연히 가능한 얘기고요. 나사목 고정술을 원치 않는 경우 대부분 원치 않으시죠.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더 작게 하시기 위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계획하는 거고요. 난치성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난치성 디스크 중에 디스크가 아까 신경의 안쪽 바깥쪽에 있으면 광범위하게 제거하고 나사목 고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디스크를 제거할 때요 저희가 뒤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신경 안쪽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를 동시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주 작은 치료니까 효율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디스크가 재발했을 때 기존에 수술했던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 유착이 심하니까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관절을 좀 더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원래 치료하지 않았던 옆쪽 또 다른 길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네. 아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협착증 있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활동량이 많아서 척추 구조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라든지 또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손상을 시키면 회복하는데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께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다양한 이제 치료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경우에도 이런 치료 대상이 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겠죠. 저희가 이제 허리 쪽은 다리 쪽의 감각을 담당하고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데 힘이 빠진다. 진짜 이제 다리가 끌리거나 아니면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때도 우리가 절개를 꼭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면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술하면 뭐 나사못을 박아야 되냐 아니면 막 절개 크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많으시고 네. 주변에 또 수술하셔서 수술했더니 뭐가 또 안 좋아서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분들의 이제 상황에 해당이 되면 네. 내가 무작정 이걸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전문의와 상의를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양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매거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 매거진 공성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나는 어떤 방법의 치료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남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엉덩이, 다리 결국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네. 증상이 뭐 한두 번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면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데 만일 MRI를 찍어봤는데 별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감별해야 될 질환들, 그런 질환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병원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50대 여성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 남겨주셨어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함께 왔는데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렇게 함께 오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예. 이제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젊은 분들이야 디스크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디스크도 망가지고 협착도 같이 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인데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 뭐 주사 치료를 적어도 뭐 3번, 4번 해보셨는데 계속 지속된다. 아니면 뭐 다른 시술 같은 걸 해보셨는데도 아프다.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압박되는 걸 해결해 줘야 돼요. 결국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MRI에서 보인다고 다 시술이 아니고요. 환자가 얼마나 이게 일상생활에 불편하냐입니다. 결국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오래 앉아 있기 힘들고요. 네. 막 누워 계셔야 될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협착이 심하면 결국 걷지 못하고 자꾸 이제 쉬게 되는데 뭐 10분, 15분 이상 못 걷겠다. 이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임박한 겁니다. 네. 이때는 결국 치료를 고려하시고요. 다만 이때도 큰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이용해서 작게 제거만 하거나 공간만 넓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역시 치료 시기를 결정하실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시경 그리고 다음 단계 치료들을 다 모두 이루로 쭉 하실 수 있는 네.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과 시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 그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73세요. 네,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어떻게 저 불편하실까요? 보니까, MRI 찍어보니까요. 네, 3번, 4번에 협착이 좀 있대요. 네네. 그런데 협착이 있어갖고 다리로 신경이 내려와가지고 네. 3번, 4번 쪽에서 선생님이 네, 신경이 눈질었다고 주사를 맞았거든요. 예, 주사를 맞으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는데 또 좀 있으니까 네. 내나 신경이 내려가 다리 쪽을 해가지고 엉덩이하고 종아리 쪽을 좀 네네. 내려와요 또. 아, 그러면 지금 주사 치료를 하면은 이 좀 괜찮은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실까요? 한 일주일 넘게 아, 일주일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아, 그 정도요. 깨놨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예. 좋아지는 정도를 볼 때 기준이 한 달 정도 봅니다. 만약 주사 예. 치료를 하시고서 한 달 이상 유지가 될 정도면 이 주사 치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긴 하신데요. 만약 1주나 뭐 2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또는 며칠 이내에 통증이 지속된다,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주사 치료를 다음 단계 치료인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공간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 공간을 넓혀주면 지금 말씀하셨던 다리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불편하셨던 이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부분들이 시술적인 치료로 더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주사 치료를 하고서 좀 경과를 봐도 될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참고하셔서 이 모든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한번 어떤 치료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72세예요. 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저희 공성전사님과 상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저는 한 2주, 한 2주 20일 정도 됐는데 병원에 네. 갔어요. 병원에 가서 네, 그 MRI를 찍으니까요. 네, 그 협착증 네, 4번, 5번 네,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가 좀 있고 네, 네. 야, 고려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다리 쪽으로 뭐 불편하실까요? 아니면 걸을 때 불편하실까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네, 약 한 1km 이상은 잘 네. 못 걸어요. 걸어가지고 예. 또 쉬었다가 걸어가야 되고 쉬었다가 걸어가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요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게 저희가 이제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말하는 소위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건데요. 척추신경이 이제 계속 압박이 되면 결국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서 이 쉬고 싶은 신호가 오는 건데 앉거나 또는 쉬게 되면요. 신경 공간이 좀 넓어져서 이 압박됐던 것들이 좀 풀려서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1km라고 하면 아마 걷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시간이면 저희가 이제 이 압박된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소위 감압수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셨는데도 증상이 계속 된다라고 하시면 이 경우 저희가 수술 안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경으로 뒤쪽에 있는 공간만 좀 넓혀드리면 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치료 받으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수술을 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수술은 좀 누구나 피하고 싶긴 한데 혹시라도 이럴 때 내시경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힘이 빠지면 뭐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하고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내시경의 이 범위가 소위 수술에 버금가는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네. 빠진 경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70대 여성분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이제 2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면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저림감도 있으셨어요. 근데 2달 전부터는 이제 증상이 심해지셔서 네. 이분이 서서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되고 소위 외출도 못할 정도 상태가 되신 상태고
집에서 심지어 이제 기어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 보호자분이 이제 모시고 주사 치료를 좀 몇 번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다리 쪽으로 이제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MRI를 봤더니 이렇게 여러 군데 신경 압박이 있어요. 많이 나왔네요. 예, 그렇죠. 예. 신경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길이 쭉 넓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긴 것처럼 보이는 네.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요추 3, 4번 마디에 이렇게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셨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 뒤쪽으로 이 관절 부위가 후관절이 이제 커져서 결국 신경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께 이제 물론 아랫마디에도 뭐 신경이 눌려 있긴 한데요. 실제 힘을 빠지게 하는 부분은 저 3, 4번 마디로 이제 확인을 하고서 PSLD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후관절 공간도 좀 넓혀주고요. 그리고 이 신경 뒤를 누르고 있던 인대를 제거해주고 나면 이렇게 이 파열되어 있는 터져 있는 디스크가 보이는데요. 이 디스크를 제거를 잘 해주고 주변을 마무리를 잘 해주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좀 사실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 위압감이 생긴 지 좀 오래되셔서 치료하고 나서 힘이 사실 돌아오는 부분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셨는지 한 달 후에 힘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치료 시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신경이 오래 눌려 있으면 눌려 있는 만큼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있으시면 좀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사례도 역시 힘 빠짐 증상 그리고 보행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6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내원 한 15일 전부터 이제 왼쪽 허벅지 종아리 발등 쪽으로 이제 다리 증상이 있으시면서 네. 왼쪽 발목과 발가락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걷기 힘들어서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이제 저울거리면서 이제 걸으셨는데 네. 주사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봤더니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터져 있는데 이 디스크가 공교롭게 터진 상태에서 네.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슝 하고 날아가서 아랫마디 근처까지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디스크가 파묻혀 있는 상태였고요. 이분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도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디스크가 끊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낚아채지 못하면 소위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PSLD를 통해서 치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내시경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신경 가지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때 사용하는 저희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신경을 젖히고 나면 하얗게 보이는 게 파열되어 있는 터져 있는 디스크입니다. 이 많이 디스크를 나왔네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이 이쪽인데요. 쭉 따라서 아래쪽으로 다 훑어서 디스크를 제거해주고 나면 여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잘 됐던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두통만큼 흔한 허리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수술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내시경 치료는 마취 이제 부담이 적고 또 뭐 절개도 적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 환자분들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고령의 어르신 환자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예. 이 8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협심증과 당뇨가 40년 이상 되신 분이세요. 40년. 네. 예.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고 이러신데 10년 이상 고생하셨어요. 근처 병원 좀 유명하다는데 다 갔는데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지내시고 약 쓰고 주사 맞고 지내세요 했는데 환자분이 정말 못 참으셔서 직접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네. 이렇게 요추 3, 4번 마디에 협착이 아주 심하셨어요. 4, 5번도 좀 눌려 있긴 한데 3, 4번의 신경이 이렇게 디스크도 있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좁아져 있고 네. 또 여기 있는 마에도 MRI 상에서도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분께 이제 저희가 이제 PSLD로 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워낙 신경이 오랫동안 눌렸고 심하게 눌렸던 분이라 이 수술 중에 중간에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한 직후 모습인데요. 인대를 제거했지만 신경이 보통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축 처져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눌렸던 거라 그런데요. 예. 치료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신경 주변의 공간 넓어지면서 신경도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환자는 어쨌든
알턴니를 뽑은 것처럼 굉장히 시원해하셨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82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역시 이제 70대 어르신이신데요. 이분은 주사 치료를 10번 넘게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쪽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협착증이 이제 심해지면 결국 이제 5분 이상 걷기 힘들고 뭐 지팡이 짚고 이렇게 보행하셨었는데요. 네. 이제 왼쪽 발목하고 발가락 쪽으로 힘도 이제 빠지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이런 의원들에서는 이게 이제 좀 치료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다음 단계에 좀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환자가 계속 참다 안 되셔서 네네. 이제 오셨는데 봤더니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제 협착이 있는데 특히 4, 5번 마디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네. 실제 가로 사진 봐도 신경이 아주 조그만하고요. 인대랑 그리고 황색인대 그리고 관절이 굉장히 커져서 신경 공간 좁아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여러 마디에 걸쳐 이제 협착이 있긴 하시지만 4, 5번 마디가 워낙 심하셨던 분이라 PSLD로 저희가 이제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을 뒤에서 누르고 있던 이 황색인대를 뜯어내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제거하고 나서 신경 주변에 있는 공간도 좀 넓혀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주변에 빈 공간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감압술을 해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79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제 수술이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에 그 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였고요. 다행히 예후가 그런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의 해결책 중 하나인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지금 너무 삶이 불편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술 후에 협착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수술 그렇죠. 후에 또 불편해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했던 마디에 협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한 마디, 인전 마디에 이제 또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수술을 했던 마디에 협착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인대는 더 이상 사실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 옆으로 있는 이 관절 부위에 계속 자극을 받으면 또 뼈가 자라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고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접한 마디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또 다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68세 남자 환자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4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4, 5번 마디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6, 7년 전부터 이분이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저리고 5분 이상 걷기가 힘드셨고요. 주사 치료를 뭐 한 2년 가까이 걸쳐서 받으셨는데도 호전이 안 되셨습니다. MRI를 봤더니 이 수술을 하셨던 4, 5번 마디는 이렇게 거의 디스크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붙어있는, 하고요. 공간이 그렇죠. 안 보여요. 거의 예. 없어요. 마치 유압술을 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게 실제 그렇고 예. 관절도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관절이 움직임이 사실 있어야 힘을 적당히 나눠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붙어 있다 보니 인접해 있는 마디가 힘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위쪽 마디인 3, 4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이 생겼고요.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마이너 MRI 상에서도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협착이 네. 심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이제 PSLD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40년 전에는 이제 현미경으로도 수술하지 않던 시절이라 절개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손상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이제 이 뼈와 뼈 사이, 후궁이라고 말하는 그 뼈와 뼈 사이 공간에 이 인대가 원래 있는데요. 이 공간이 거의 뼈로 한마디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이 공간에 구멍을 뚫다시피 해서 인대를 찾아내고 이 인대를 제거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이 넓어져 있는 상태셨고요. 이분은 뭐 제2의 삶을 사신다고 말하실 정도로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80년. 네, 80이시고요.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지 공성전자님께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너무 목소리 젊으셔가지고요. 예, 네, 뭐,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요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예, 이런데 발바닥, 발가락 붙은 발바닥 쪽에가 네. 이리 디디면 그 또 무슨 살이 붙었는 거 맨치로 맞아요. 예. 딛는 느낌 이상한 느낌. 정형외과에 가니까 네. 사전을 찍어 보니까 예. 그 염증이 발바닥 발가락 곁에 염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 해갖고 약을 5일분을 먹었는데도 네. 낫지도 안 하고 한 네. 가지고 침을 10리터를 마셨는데도 네. 이게 아무 포시가 없고 이래갖고 이 텔레비를 본다고 보니까 네. 선생님이 나와 계시가지고 네. 그래 내가 전화를 드리는 기라예. 어머님 근데 그 발바닥 지금 아프신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거나 하면 아프세요? 아니면 만지면 아프진 않으신 건가요? 어때요? 만지면은 안 아파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예, 내용인데요. 많이도 아프지도 안 하고 네. 이게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죠. 또 그냥 있으면은 그거가 네. 조금 멋이 붙었는 거 맨치로 그렇고 또 그러면은 약간 지리한 네. 이렇다 카지. 어머니 이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 정도요. 예. 실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증상이 보통 저희가 이제 척추에 있는 신경이 이제 압박이 좀 오래됐을 때, 장기간 지속이 됐을 때 감각 변화가 소위 온 건데요. 보통은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가 당기거나 이러시면 아 허리 문제 있겠구나 생각하셔서 먼저 병원에 진료를 보시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감각만 좀 이상하시면 대개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쭉 지내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협착이 있거나 하셔서 아마 신경 압박이 좀 오래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지 않아서 내가 허리 문제가 아닌 게 아닐 수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를 통해서 실제 그 마디에 해당되는 신경이 눌리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MRI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잘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사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이제 80대 어르신입니다. 수술도 받아보셨고 주사 치료도 하셨고 신경 성형수술까지 다 받아보셨다고요. 다음 거 할게요. 네. 네, 이 케이스는요,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 불안정성이 있을 때 제가 유압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이 전방전이증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불안정성이 있긴 하나 단계가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분이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가 저리셨어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이렇게 여러 번 받으셨죠. 한 5회 정도 받으셨는데 며칠 괜찮다가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10분 이상 걷기도 힘들고요. 결국 치료하셨던 병원에서는 이제는 유압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연히 유압술 하기 싫죠. 네, 안 하시면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MRI 상에서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제가 여기 선 그어놨죠. 이렇게 인접한 마디에 두 마디가 선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어긋나 결국, 예, 있네요. 그렇죠. 아랫마디에 비해서 윗마디가 앞으로 갔다고 해서 전방, 전위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공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절과 인대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역시 이 마일로 MRI 상에서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제가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던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그 관절 주변의 공간도 넓혀주고 나면 여기 굉장히 넓죠, 그죠? 실제 봐도 신경이 아주 이쁘게 잘 빠지고요. 주변의 공간도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2세 여성분의 그런 사례였고요. 짧게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5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제는 디스크에 대한 치료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아까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으로 이제 뭐 PLD라고 하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도 있고요. 또 PSLD를 통해서도 또 치료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셨는데 이제 다리 쪽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어요. 주사도 맞아보시고 근데도 호전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힘도 이제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네. MRI를 봤더니 이 오추호번과 천추호번 마디 사이에 디스크가 터졌는데요. 이게 터져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가지가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네. 이제 PSLD를 통해서 이걸 또 제거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PLD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소위 뼈를 하나도 안 제거해도 됩니다. 인대도 제거 안 해요. 피부만 절개하고 통을 집어넣어서 인대도 두껍지 않으면 저희가 결을 박리하면 통이 또 들어갑니다. 소위 진짜 안쪽으로 통만 집어넣어서 디스크만 빼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 주변에 보이는 이 하얀 부분 터져 있는 디스크인데요. 신경과 늘어붙어 있는 공간을 잘 박리하고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 디스크 막에 이제 열을 가해서 열봉합을 잘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주변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화가 좀 많이 걸려와서 마지막으로 짧게 전화 하나 연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지금 상황을 좀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네. 옛날에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협착증이라 해가지고 시술도 하고 뭐 이래 해도 네. 좀 뭐 어쩌면 아프고 어쩌면 안 아프고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네. 자꾸 허리는 아픈 줄을 모르는데 네. 넓적 다리 있는 부분하고 네. 뒷다리 종개 뒤에가 약간 땡기면서 네.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걸을 때는 어떠세요? 그럴 때는 좀 가다 보면 지가 나니까 쉬고 싶으세요? 조금씩 쉬고 이런데 네. 그걸 이제 우리 목욕탕 가가지고 바디프레스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네. 또 하루는 또 뭐 이렇게 괜찮으시고요. 저리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네. 또 뭐 병원 가면 잊어보고 네. 또 자고 나면은 잘 때도 안 아프고 누구도 안 아프고 네. 앉아도 안 아픈데 다만 걸을 때 저린다는 맞습니다. 결국 이제 협착증 있는 분들은 우리가 소위 앉아 있거나 할 때가 아닌 서 있거나 걸을 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협착 때문에 신경 자극이 있으신 건데요.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광범위하게 크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신경 자극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 증상이 내가 이제 얼마나 불편하냐가 문제인데 만일 이제 시술로서도 충분히 호전이 안 되셨다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좀 공간을 넓혀주는 게 좋을지를 한번 내시경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좀 전화 연결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네.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시도해봤고요. 끝으로 이런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어떤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료만큼 중요한 게 치료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소위 시술이나 수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치료 이후에 저희가 재활도 하고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치료 직후에는요. 신경과 주변 조직이 늘어붙지 않도록 치료 잘 됐는데 계속 아픈 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누르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신경하고 주변 조직이 늘어붙어서 아프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경이 소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늘어붙지 않도록 이 관리해 주시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인성 통증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 저림감, 시림감 이런 감각 변화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결국은 신경 압박이 오래됨으로써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감각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나는 크게 아프진 않은데 이 저림감이나 시림감이 좀 계속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니겠지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실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신경 압박이 실제 심하게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후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장수 파트너 건강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